부탄은 작은 히말라야, 왕국으로 종종 행복과 미소의 나라로 불립니다. 하지만 부탄에 아무도 등반한 적 없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해발 500m의 강카르 푼순 봉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봉우리는 평범한 바위가 아니라 세계에서 40번째로 높은 봉우리입니다. 이것은 등반가들이 약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단지 1994년부터 부탄에서는 6000m 이상 등반이 엄격히 금지되는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인들에게 이 봉우리들은 신성함의 그곳에 영원히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국가는 법으로 이 신앙을 보호합니다. 수백 번 등반된 에베레스트 옆에 거대한 유령 봉우리가 서 있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 봉우리는 전 세계 전문가들을 유혹하지만 완전히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마치 게임의 최종 보스처럼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부탄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탄소 발자국이 마이너스인 나라입니다. 믿기 힘든가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왕국은 배출량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국토의 약 70%가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헌법에는 최소 60%의 토지가 항상 산림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탄의 거의 모든 전기는 강에서 나옵니다. 수력발전소는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며 왕국은 이를 이웃 국가에 판매합니다. 이곳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 관광을 중시하여 오염산업을 의도적으로 제한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습니다. 모스크바 주만한 가난한 산악국가는 선진국보다 100배나 더 푸릅니다. 이 나라는 사실상 지구 전체를 위한 거대한 공기청정기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전세계 환경운동가들이 부탄을 존경합니다. 부탄 마을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집 벽에 그려진 거대한 남성 성기 그림입니다. 이는 장난스러운 낙서가 아니라 악령과 애군을 막는 신성한 부적입니다. 이 전통은 신성한 광인이라 불린 15세기 승려 드룩파 쿨리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웃음과 대담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악마로부터 보호를 위해 파사드의 남근을 그리고 나무로 조각해 지붕 아래 걸어두라고 권했습니다. 부탄의 대도시에서는 이 관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국가적 유산으로 소중히 간직합니다. 현지인들에게 이것은 외설이 아니라 집과 가족을 보호하는 단순하고 명확한 상징입니다. 관광객들은 말 그대로 발걸음마다 익숙해져야 합니다. 부탄 동부에는 오랫동안 봄의 나라는 특이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남성이 밤에 창문으로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데이트를 했습니다. 아침에 그가 그녀의 침대에서 발견되면 이는 암묵적인 약혼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후 양가 가족은 결혼을 논의했습니다. 이 관습은 엄격한 도덕률 때문에 젊은이들이 공개적으로 만날 수 없는 지역에서 생겼습니다. 마을들이 산에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거절할 권리가 항상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침입자는 수치와 도망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날 이 전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용 가능성으로 비판받으며 젊은이들은 현대적인 방식으로 만납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부탄의 사랑 이야기가 창문을 통한 조용한 방문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부탄 일부 고산지대에선 드문 가족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 형제가 한 여성과 결혼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명확한 경제적 논리가 있죠. 이런 혼인은 상속인간 토지나 가축 분할을 막아 모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합니다. 한 형제는 산에서 야크를 다른 형제는 살림을 또 다른 형제는 장터에서 물건을 팝니다. 보통 마시가 가장이지만 모든 배우자의 권리는 같습니다. 아이들은 모두의 공동자녀입니다. 이 관습은 땅 한 조각 노동력이 귀한 히말라야의 혹독한 환경에서 비롯됐습니다. 요즘 이런 결혼은 점점 드뭅니다. 도로학교새 경제가 생활을 바꾸고 젊은이는 일반적인 짝을 택합니다. 하지만 외부 관찰자에게 이런 형태는 여전히 산악생활의 역설로 다가옵니다. 부탄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의미의 성이 없습니다. 신생아의 이름은 출생 몇 주 후 라마가 지어주며 그 이름은 평생 사용됩니다. 여성은 결혼 후 남편 성을 따르지 않고 자녀도 부모의 성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전국 수천 명의 사람들이 두 개의 개인 이름 조합을 사용합니다. 왕실은 고유한 성을 가진 드문 예외입니다. 일반 부탄 사람들은 신원 확인에 이름과 마을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외국인에게는 진짜 미션입니다. 한 반에 5명의 체린과 3명의 도르지가 있을 수 있지만 모두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내부에서는 생각보다 혼란이 적습니다. 모두 친족관계와 거주지로 서로를 압니다. 부탄은 전설을 존중하여 설인의 잠재적 서식지 전체를 자연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왕국 동부의 삭탱 보호구역입니다. 희기림과 고산초원 보호를 위해 조성됐죠. 이곳 공식 설명에는 현지의 섬이고라 불리는 예티의 서식지 보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에 회의적이지만 산악인들에게는 영혼과 신비한 존재가 일상입니다. 야생을 보존하는 것은 예티가 없더라도
유익한 일입니다. 결국 부탄은 관광 명소와 희귀 동식물 보호라는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설인이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아도 보호구역은 이미 세계적인 희귀 장소가 되었습니다. 신화적 존재를 공식적으로 보호하는 곳은 지구상의 여기뿐입니다. 부탄의 국수 타키는 이상한 생물학적 실험 결과 같습니다. 염소 머리에 소 몸통을 가진 모습입니다. 몸집이 크고 뿔은 짧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신성한 광인 드루파 쿨리는 어느 날 점심으로 염소와 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두 동물을 먹고 소의 뼈대에 염소 머리를 붙였습니다. 만트라를 외우자 그 생물은 살아나 초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생물학자들은 타킨이 희귀한 산악 우제류라고 생각합니다. 가파른 경사와 추운 기후에 잘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부탄 사람들에게 타키는 여전히 신성한 동물입니다. 수도 팀푸 근처의 특별보호구역 등 보호된 곳에 삽니다. 관광객들은 이 프랑켄슈타인 괴물을 보러 옵니다. 사실 히말라야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국가 상징은 위협적인 독수리나 고귀한 표범이 아닙니다. 사색적인 표정의 온순한 통통한 타킨입니다. 이런 국수는 흔치 않습니다. 부탄의 주요 축제인 체추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수도원 광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승려와 일반 주민들은 신과 악마의 무거운 나무 가면을 쓰고 긴 피리와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며 선이 악을 이기는 고대 이야기를 연기합니다. 관객에게는 야외 극장처럼 보이지만 신자들에게는 다가오는 한 해 전체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장관은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아이들은 재미있는 동물 가면을 기다리고 어른들은 고대 비유의 교훈을 얻으며 나이 든 이들은 움직임 속에서 기도를 봅니다. 축제 마지막에는 때때로 닫힌 건물 크기의 거대한 성스러운 그림을 펼치고 광장은 완전한 고요 속에 잠깁니다. 이러한 축제에서 모든 방문객은 부탄의 종교가 박물관 전시품이나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일상생활의 살아있는 부분임을 비로소 느낍니다. 부탄은 굽이진 길과 고개여행의 나라입니다. 거리는 킬로미터 대신 시간으로 측정됩니다. 주요 도로는 협곡을 가파르게 굽이쳐 50km를 반나절 만에 갑니다. 하지만 산의 정령 영화 같은 풍경이 펼쳐지죠. 현지 운전자들은 폭우 후 낙석 위험 지역과 야크떼가 길을 건너는 곳을 훤히 압니다. 새도로 건설은 위협입니다. 장비는 벼랑에 매달리고 작업자들은 손으로 바위를 다집니다. 그래서 부탄에서는 국내선 항공편과 인내심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모든 여행은 작은 모험이 됩니다. 길가 찻집의 차고개의 안개바람 속 오색 깃발 경적 없는 뜻밖의 고요함까지요.